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7월 고3 모의고사 문제를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빨리 시작하죠. 다들 잘 치셨을 거라 기도합니다. 됐죠? 자, 들어와.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지수 계산 문제인데요. 4의 1-루트 3승은 2의 2-2루트 3승이고 곱하기 2의 2루트 3-1승 해서 지수끼리 더하면 되잖아. 지수끼리 더하면 1승 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함수 fx가 x 3승 마이너스 7x 플러스 5인데 자, 이 값을 구하시오 라는 질문인데 얘가 뜻하는 게 뭐야? f-2잖아. 됐죠? 그래서 fx를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7 2 집어넣으면 f-2는 12 빼기 7 해서 5번 5가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3번 문제입니다. 3번은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5분의 3이래. 그러면 얘는 각변환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부호는 플러스. 됐죠? 할 줄 알죠? 얘가 5분의 3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양수가 나왔는데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음수라잖아. 그래서 코사인이 지금 양수니까 사인은 음수가 돼야지. 그러면 세타는 4,4분면 각이 되는 거지. 에이,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직각삼각형 그려서 코사인이 5분의 3이니까 사인 세타는 5분의 4,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하고 얻어지잖아. 질문은 사인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는 조심, 사인 세타는 음수야. 마이너스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니까 5분의 6 해서 5분의 2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4번 문제입니다. 4번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자, 리미트 이 값들을 구해달라 라는 건데 첫 번째 놈은 마이너스 1 우극한이잖아. 마이너스 1 우극한이니까 이쪽으로 오지. 마이너스 1 우극한이니까 얼마? 0이네. 그리고 1 자극한 여기 1 자극한은 1.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5번은 함수 fx가 1에서 미분 가능하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질문인데 1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우선 1에서 연속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연속 조건을 쓰면 위에다가 1 집어넣고 밑에다가 1 집어넣고 그러면 3 더하기 b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미분 가능이니까 미분 개수가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위에 거 미분하면 3이고 밑에 거 미분하면 6x제곱 플러스 b 그래서 위에 1 넣고 밑에 1 넣고 됐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이 되고 a도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둘이 더하면 2번 마이너스 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6번 문제인데요. 6번은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3 제곱이 A6이고 A2 빼기 A1이 2일 때 다섯 번째 항을 구하시오라는 질문이거든. 그냥 가자, 일반항으로. A3는 AR의 제곱이잖아. 얘의 제곱은 A6은 AR의 5승이 되는 거지. 그래서 A제곱 R 4승이 AR의 5승이 되잖아. 그래서 A 날리고 R 4승 날려주면 첫째 항은 R이다. 그 첫째 항은 공비랑 같다라는 거지. 됐죠? 그리고 A2 빼기 첫째 항 A 얘가 2니까 요거 둘이 연립하면 되잖아. 에이,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A가 R이니까 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는 0 해서 2, 1, 마. 따라서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공비가 양수가 돼야지. 그래서 R은 2다. 와우! 됐죠? 그래서 R이 2니까 첫째 항도 2더라 이렇게. 따라서 다섯 번째 항은 AR의 4승이니까 2의 5승 32. 짠! 정답은 4번이다. 됐죠? 자, 이제 7번입니다. 7번은 함수 fx가 x = 1에서 극값을 갖는다. 함수 fx의 극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질문인데 우선 미분하면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지. 1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f-1이 0이잖아. 그래서 x에다가 1 넣어주면 3 플러스 2a 마이너스 9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따라서 a는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f-x가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고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 1 해서 뿔 해서 마이너스 3에서 극대를 갖는 거지. 에이,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극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f-3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f-3은 마이너스 27 플러스 9a 플러스 27 플러스 4 27은 날아가고 9a 플러스 4가 남는데 a가 3이다 라고 구했으니까 3, 9, 27 플러스 4 해서 정답은 31이 되는 거지. 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됐죠? 자, 이제 8번입니다. 8번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점 P가 T = 1, T = A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속도가 제로잖아. 속도가 제로니까 얘가 0이 되려면 T가 1하고 3이니까 A가 구해지네. A는 3이다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했으니까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그래프 잠깐 그려보면요. VT 그래프가 1하고 3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야. 됐죠?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VT
이거 적분해주고 그리고 1부터 3까지는 공식을 쓰면 되지.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이렇게. 그럼 적분해주면 3분의 1t 3승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0부터 1까지 플러스 쟤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 6분의 8이니까 3분의 4 1 놓고 0 놓고 빼니까 3분의 1 플러스 1 해서 3분의 4 그래서 정답은 3분의 8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상태 그죠? 여기 1대 2가 되잖아. 그죠? 1대 2가 되면 얘 둘이 면적 같아. 이런 것도 정리해서 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학생들은 뭐 기억하셔도 좋고요. 아우 귀찮아 뭐 외울 것도 많은데 뭐 일일이 이런 거 다 어떻게 외워 하는 학생들은 그냥 정적분 하시면 돼. 뭐 시간 얼마나 걸린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됐지? 자, 이제 9번입니다. 9번은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보이죠? 자, 이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일 때 n의 값을 구하라 라는 질문인데 뭐 별거 없어. x의 n승이 8이거나 x의 2n승이 8이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러면 n이 짝수면 뿔마하고 두 개가 나오잖아 실근이. 그러면 다 곱해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한 놈은 n이 지수가 홀수고 한 놈은 지수가 짝수면 되는 거지. 그래서 2라든지 4라든지 6은 안 되는 거지 얘는. 왜? 둘 다 짝수가 되니까 지수가. 그죠? 그래서 3이나 5가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3일 때 한번 봐봐. 그러면 x의 3승이 8이고 x의 6승이 8이니까 x는 2하고 뿔마 8에 6분의 1승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뿔마 2에 2분의 1승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실근이 2하고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니까 다 곱해봐. 마이너스 4. 짠! 나오네.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10번입니다. 10번은 0에서 2파이까지 이 곡선과 직선 y는 2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질문이야. 결국 뭐 간단하죠? 그래프 그려서 y는 2 가로선 그어가지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안에 있는 4sin 3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절대값에서 접어 올리면 되지. 그러면 sin 3x는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2파이 나누기 3이니까 주기가 3분의 2파이야. 그런데 0에서 2파이까지니까 몇 개? 3개를 그려야지. 됐죠? 그래서 그래프를 3번 반복해서 그리시면 돼. 됐어? 자, 그럼 그림 그려보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그러면 원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해서 2칸 올릴 거니까 여기 6까지 올라가야 돼. 여기 2. 그래서 여기 6 이 선 그리고 2 여기 마이너스 2 됐죠? 여기에 사인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사인 그래프 쭉 그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절대값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접어 올라온다고. 이렇게 요 지우고 짠!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3번 반복해서 그리면 돼. 그래서 쭉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그리고 절대값 올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거지. 에이,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만나는 교점 y는 2는 얘가 되는 거지. 됐어? y는 2. 이렇게 되니까 만나는 교점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프만 찬찬히 잘 그리시면 돼. 됐지? 자, 이제 11번입니다. 11번은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지. 이미 알고 계신 학생들도 있을 건데 혹시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1이 있잖아. 그러면 x가 만약에 양수라면 여기가 1 플러스 x고 여기가 1 마이너스 x잖아. 결국 1이 가운데 중점이라는 거지. 이때 1 플러스 x일 때 값하고 1 마이너스 x일 때 값을 더하니까 0이 된 거지. 그 말은 무슨 말?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므로 1,0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뜻이야. 1,0에 대해서 대칭이다. 됐죠? 그래서 혹시 모르신 학생은 지금 잘 기억해놔. fx 플러스 f 2a 마이너스 x는 2b다. 자, 이 함수 방정식이 뜻하는 것이 뭐냐면 a, b 대칭이다. 됐죠?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가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 3차 함수 fx가 1,0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거고 나에서 정족분 뜻에 따라서 f3-f-1이 12다 라고 했으니까 3하고 마이너스 1이 바로 1에 대해서 대칭이죠. 1이 바로 중점이잖아. 그죠? 그러므로 f3하고 f-1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얘가 6이 돼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정보가 나왔네 이제 다. f1 값은 0고 f3 값은 6이고 f-1 값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그러면 3차 함수 fx는 최고차 계수 1에다가 1일 때 0이니까 이렇게 x-1에 뒤쪽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그러면 f3이 6이고 f-1이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했으니까 쟤들 가지고 연립해서 ab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2에 9 플러스 3a 플러스 b 얘가 6 해서 3a 더하기 b는 3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1 빼기 a 플러스 b 얘가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 날리고 3, 2 됐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는 거지. 빼주면 4a는 마이너스 8 해서 a는 마2 b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에이,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질문한 것은 f4 값이니까 그래서 f4 값은 3 곱하기 16 플러스 4a b는 제로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a가 마이너스 2니까 정답은 와우 24.
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됐죠? 자, 이제 12번입니다. 12번은 모든 항이 정수고 공차가 5인 등차 수열 AN과 자연수 M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가는 A1부터 AEM 플러스 1까지 더한 것이 음수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는 뭐야 얘가? 연속하는 3개 항의 절대값의 합이 13보다 작더라. 그죠? 이때 21번째 항이 24보다 크고 29보다 작을 때 M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21번째 항도 정수잖아. 그러면 가능한 값은 25, 26, 27, 28 얘가 가능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조사하시면 되지. 딱딱딱딱딱딱. 와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1번째 항이 25일 때 한번 조사해봐. 그럼 공차가 5다라고 했으니까 요 앞에가 20이고 15, 10, 5,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연속하는 항 3개 절대값의 합이 13보다 작다. 즉 나 조건을 만족하려면 얘 같은 경우는 요놈 3개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21, 20, 19, 18, 17, 15 얘가 15번째 항이야. 얘가 16번째. 됐죠? 그래서 M이 15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M이 15니까 이제 가 조건만 만족하면 얘가 정답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보기에 보니까 어때? 보기에 보니까 15가 없다. 그죠? 그러면 얘는 굳이 확인할 필요 없잖아. 에이,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 21번째 항이 26일 때 조사해 보자고. 그럼 공차가 5니까 21, 16, 11, 6, 1, 마4, 마9 뭐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나 조건을 만족하려면 나 조건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나 조건 만족하려면 또 요놈 3개가 돼야 되는 거지. 따라서 얘도 M이 뭐야? M이 15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복이 없잖아 15가. 그래 안 그래? 굳이 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다시 21번째 항이 27일 때 조사해 보는 거야. 그럼 공차가 오니까 22, 17, 12, 7,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나 조건을 만족하려면 또 뭐야? 또 얘네. 뭐지? 또 M이 15야. 복이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누구만 남았어? 28만 남았잖아. 그죠? 28이니까 공차가 5라서 23, 18, 13, 8, 3, 마2, 마7, 마이너스 12 뭐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나 조건을 만족하려면 얘 3명이네. 얘 3명이니까 누구? 얘가 14번째 항이 돼야 되는 거지. 따라서 M은 14가 되는 거지. 그럼 끝났잖아 답은. 정답은 3번이다. 그죠? 그런데 가 조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너무 이렇게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그래서 M이 14 나왔는데 그럼 가에서 A1부터 어디까지 더하라는 거지? M이 14니까 A29까지 이렇게 더하라라는 거야. 그러면 등차 중앙에 의해서 요거 둘이 더하면 2A15잖아.
그죠? 그래서 이 수열의 합은 A15로 구성되는 거지. A15가 결정을 하는데 A15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2잖아, 음수. 그러니까 다 더하면 음수 되겠네. 됐죠? 그래서 정답은 14하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좀 잘못 낸 것 같아. 그죠? 보기에 15가 없는데. 됐죠? 자, 이제 13번입니다. 13번은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가 있다. 점 A에서 선분 BD에 내린 수선의 발이 E고 직선 CE와 선분 AB가 만나는 점이 F, 그리고 코사인 AFC니까 이 각 세타라고 두면 코사인 세타가 10분의 루트 10인 거지. 그러면 루트 10분의 1이야, 그지? 그러면 사인 세타도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거지.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사인 세타도 미리 구해 놓으면 코사인이 루트 10분의 1이니까 사인은 루트 10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렇고, 그리고 EC 길이 여기 EC 길이가 10이야. 그리고 삼각형 CDE, 삼각형 CDE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루트 2다라는 거지. 그러면 외접원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을 쓰라라는 명령 아니겠어?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리고 이제 결론은 여기 삼각형 AFE,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라는 질문이야. 됐죠? 그러면 하나씩 주워 담아보자. 우선 이 각을 알파라고 해서 사인 법칙을 쓰자고. 외접원 반지름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사인 알파분의 10은 2R 해서 10루트 2. 따라서 사인 알파는 루트 2분의 1. 뭐야? 45도네. 그죠? 그래서 여기 알파는 45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억각이니까 여기도 45도가 되고 얘가 90도니까 얘도 45도야. 그래서 삼각형 ABE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죠? 그리고 평행사변형이니까 AFC가 세타니까 이 각 있지? DCF, 이 각은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 거지. 동측 내각. 됐죠? 그러면 여기서 또 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쓰면 되지. 그러면 DE 길이를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래서 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분의 DE는 또 2R 해서 10루트 2. 그러므로 DE는 10루트 2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3. 해서 DE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약분하면 루트 5분의 30. 유리화하면 6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얘가 6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알파가 45도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면 여기 CD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 쓰면 100은 6루트 5 제곱하면 180 플러스 CD 길이 x를 하자.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26 12 루트 5x 곱하기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됐죠?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6 루트 10x 그리고 플러스 80은 제로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 xx 루트 10이니까 루트 10 루트 10 8 여기 4 주고 여기 2 주고
마마. 됐어. 그래서 x는 2루트 10 또는 4루트 10인데 CE 길이가 10이기 때문에 x는 2루트 10이 돼야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x는 2루트 10하고 구하시면 돼요. 다 했어 이제. 됐죠? 그러므로 여기 AB 길이가 2루트 1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BE 길이를 얻는 거지. 코사인 45도 하면 되니까 2분의 루트 2, 2루트 5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 여기 모래시계 보이지? 여기 모래시계. 그죠? 모래시계 보이니까 닮은 비가 1대 3이 되는 거지. 됐죠? 1대 3인데 CD 길이가 2루트 10이니까 됐어? 여기 BF 길이를 얻을 수 있는 거지. BF 길이는 3분의 2루트 10. 그러면 AF 길이는 3분의 4루트 10. 아우 힘들어. 됐어. 그러면 여기 AE 길이도 2루트 5니까 다 나왔네. AF, AE 끼인각 45도. 됐죠? 그러므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3분의 4루트 10, 2루트 5,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해서 정답을 얻으시면 되는 거야. 2는 4 날아가고 3분의 루트 10, 10, 20. 정답은 3분의 20이다 해서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잖아. 찬찬히 잘 보셔야 돼. 찬찬히 잘 보시면 어렵지 않다. 됐죠? 자, 이제 14번 문제입니다. 14번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 마3과 f0 값이 같은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 어떻게 했냐면 마3보다 작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는 fx를 그대로 그리고 마3 이상 0 미만에서는 마이너스 fx를 그리래. 즉 fx를 x축 대칭해서 그려라 라는 거지. 그랬을 때 gx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랑 곱한 거, 이 곱한 함수가 k에서 불연속인데 그 k 값이 한 개만 나와래.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는 질문이야. 됐죠?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적당히 그려서 한번 확인해봐. 우선 f 마상과 f0이 같으니까 얘네들이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0일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0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3하고 0하고 지나간다.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죠? 물론 뭐 접할 수도 있어. 그죠? 그러면 0보다 크다 하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해서 fx를 그대로 살려두고 마3하고 0에서는 x축 대칭을 하라 라는 거지. 그러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해서 g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랬더니 gx 그래프는 연속이 되는 거지. 그러면 gx-3도 연속이잖아. 그러면 연속인 함수끼리 곱하면 불연속이 나올 리가 없잖아. 딱딱.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하고 f-3하고 f0은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하고 0하고 이런 식으로 값이 같아야 되는 거지. 여기를 알파라고 하자고.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러면
0보다 크다 해서 fx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해서 이렇게 fx를 살려두고 마이너스 3하고 0에서는 대칭을 하라 이런 이야기지. 대칭을 해서 이렇게 그려라 라는 거야. 됐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그럼 등호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고 여기는 들어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는 거지. 자, 이 그래프가 y는 gx가 된다고. 그러면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 걔가 gx-3이지 이렇게. 그러면 이 좌표가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3이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됐어? 무슨 말인지? 그럼 기역에서 0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었잖아. 그러면 함수값부터 g0는 알파고 그리고 gx-3이니까 g-3이죠? g-3은 마이너스 알파고. 그래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돼. 그리고 0 우극한 0 자극한을 조사하면 g0 우극한 알파고 gx-3 같은 경우 0 우극한은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g0 자극한은 마이너스 알파. gx-3 0 자극한은 알파. 어때?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모두 알파 제곱이 되니까 연속이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어? 0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남은 거는 마이너스 3하고 3 남았잖아. 그러면 불연속 지점이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이 되거나 또는 3에서 연속이 되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만약에 연속이 되려면 gx가 마이너스 3을 못 지나가니까 gx-3이 마이너스 3을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애초에 여기는 마이너스 6이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f-6은 제로가 돼야 되는 거지. 또는 3에서 만약에 연속이 되려면 이 gx 그래프가 여기 3을 뭐 하면 되는 거야? 3을 지나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 접하면서 지나가도 되고 그냥 통과해도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3을 지나가게 되니까 F3이 0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앞의 경우나 뒤의 경우나 F-6이 0이거나 아니면 F3이 0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러므로 니은에서 질문은 F-6 곱하기 F3은 0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참이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마지막 디귿은 그 K에서 불연속인데 그 K가 음수래. 됐죠? K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죠?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이 되어야 되니까 F3이 0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랬을 때 fx 이퀄 0의 모든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1이면 g-1 값이 마이너스 48입니까? 이런 이야기지. 그러면 3을 지나가니까 3에서 접할 수도 있고 3을 그냥 통과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만약에 3에서 접한다면 fx는 x-3의 제곱이 되고 x값들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니까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fx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f0 값하고 f 마상값이 같으니까 f0 값은 36, f 마상값도 36 같은 거 맞지? 됐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찾았네. 됐죠? 그러면 질문은 g-1이니까 g-1은 마이너스 f-1 해서
마이너스 F 마 1 해서 마이너스에 16 곱하기 3 해서 마이너스 48 되네. 됐어. 그래서 디귿도 뭐하다? 맞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됐어. 그 정답은 5번이다 하고 답을 내시면 돼. 너무 심각하게 보면 또 꼬인다. 그러면 선생님 3에서 접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그럼 3에서 만약에 통과를 한다면 fx는 이렇게 생겼겠지? x-3에다가 근이 2개가 더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근이 3하고 a하고 b 해가지고 다 합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a 더하기 b가 마 4가 돼야 돼. 그러면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fx가 생겼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f0하고 f-3이 값이 같다 했으니까 이 사실로부터 p를 구할 수 있어. 그럼 f0 값은 마이너스 3에 p 해서 마이너스 3p, f-3은 마이너스 6에 9 마이너스 12 더하기 p니까 p 빼기 3, 마이너스 6에 p 빼기 3. 따라서 3p는 18 해서 p는 6하고 구해지는 거지. 됐어? 그럼 p가 6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판별식 써보세요. 판별식 써보면 반제곱 빼기 AC 뭐야? 허근 같잖아. 실근들의 합이 마이너스 1이랬는데 허근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처음 구했던 이 내용으로 끝낼 수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48에 대해서 디귿은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 번 더 그림 그려보시고 이렇게 따져보세요. 자꾸 그림 그리는 연습 하십시오. 됐죠? 자, 이제 15번입니다. 15번은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모든 항이 자연수야.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우선 첫째 항이 300보다 작다. 그리고 다음 항은 앞의 항에다가 3분의 1을 곱하거나 아니면 6을 더하면 된대. 무엇을 기준으로? 로그 3의 AN이 자연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연수면 3분의 1배를 하고 자연수가 아니면 6을 더하라 라는 거지. 자, 문제 상황 이해하셨어? 자, 그리고 네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합이 40이 되더래. 이해되죠? 우리 좀 수학 좀 자신 없어 하는 학생들은 또 이런 문제 보면 뭐 어떡하란 말이냐 하고 막 또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 합공식 써놓고 그러지 마세요. 편안하게 약간의 노동을 해보세요. 그래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5, 6, 7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네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더하면 40이잖아. 그럼 이 문제의 관건 포인트는 뭐야? AN이 3의 거듭제곱이냐 아니냐 이거잖아. 3의 거듭제곱이면 로그 3의 AN이 자연수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3의 거듭제곱이 3, 9, 27, 81 이런 식으로 갈 건데 81은 볼 필요 없지. 왜? 합이 40이 돼야 되기 때문에 81은 너무 크잖아. 그래서 27부터 조사하시면 돼. 그래서 27이 네 번째 항이면 로그 3의 27이 자연수니까 3분의 1배 해서 9, 3,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다 더해봐. 40 딱딱딱딱딱딱 맞네. 됐죠? 그럼 만약에 27이 얘잖아. 그러면 9, 3 그럼 여기 앞에 네 번째 항은 81 아니면
21이었겠지. 그런데 40을 넘어버리잖아. 안 되는 거지. 27이 여기 있어도 그럼 9. 그럼 여기 앞은 또 80일 아니면 21이니까 또 40을 넘지. 그러니까 3의 거듭제곱인 경우는 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3의 거듭제곱이 아닌 경우면 그럼 예를 들어 네 번째 항이 K면 다섯 번째 항은 6을 더해야 되니까 K 플러스 6, K 플러스 12, K 플러스 18 뭐 이렇게 가겠지. 그죠? 그럼 이거 다 더해봐. 다 더하면 4K 플러스 36이 40이니까 K는 1이 되는 거지. K가 1이니까 7, 13, 19 다 더하면 40 되지. 이런 거야.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다다. 이런 이야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거꾸로 찾아 나가기만 하면 돼. 또 너무 고민해가지고 더 있나 없나 또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 됐어. 그럼 27이면 세 번째 항은 81이었거나 아니면 21이었겠지. 좀 밑에 쓸게. 이렇게. 그럼 81이면 앞이 243이었거나 아니면 6 빼세요. 75. 243이면 앞이 729거나 729는 안 되지. 첫째 항이 30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6만 빼면 되네. 6 빼면은 237. 찾았다 한 개. 됐죠? 그럼 75면 앞이 225. 아니죠? 225가 3의 거듭제곱이 아니니까 얘는 앞이 6만 빼면 되네. 69. 됐죠? 그럼 21은 앞이 63이거나 15였지만 63이 3의 거듭제곱이 아니니까 15밖에 안 되는 거지. 그리고 15는 앞이 45거나 아니면 6 빼면 9가 되는 거지. 근데 9 되면 안 되죠. 로그 3의 9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이 15가 아니고 3이 돼야 되니까 모순. 그래서 이 경우는 없어. 됐죠? 그러면 1이면 세 번째 항은 3이었거나 아니면 마오. 음수 안 되지? 모든 항이 자연수라 했으니까 3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3이면 둘째 항은 9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안 되지? 9밖에 안 된다고. 그럼 9니까 앞이 27이었거나 아니면 3인데 3이 되면 두 번째 항이 9가 안 되죠. 1이 돼야 되니까 27밖에 안 돼. 짠! 다 찾았어. 그래서 첫째 항은 237, 69, 27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찾게 되는 거야. 따라서 이 첫째 항들을 다 더해달라 했으니까 237 더하기 69 더하기 27 이렇게. 그럼 얘 둘이 더하면 8, 96, 96 더하기 237 하니까 333. 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너무 쫄지 말고 그냥 약간의 노가다를 노동. 됐어요? 노가다는 좀 일본 말이죠. 노동을 조금 투자해 주시면 충분히 구할 수 있다. 됐지? 자, 이제 단답형입니다. 16번. 16번 문제는 로그 방정식을 푸시오라는 질문이고 찬찬히 풀게요. 로그 2에 x-5는 로그 4는 4가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로그 2에 x 플러스 7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하면 여기 2 곱하면 요래 되고 2가 다시 올라가면 요렇게 되니까 x-5의 제곱은 x 플러스 7이다 해서 x제곱 마이너스 11x 25에서 7 빼니까 18 제로 해서 인수분해하면
x는 9 또는 2인데 2가 되면 여기 진수 조건에 위배가 되니까 정답은 9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이제 17번을 볼게요. 17번은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얘고 f1 값이 10일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f-x가 쟤니까 적분하면 되지. 그럼 fx는 3x 3승 빼기 4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c 이렇게 되고 f1 값이 10이니까 짠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따라서 f2 값은 x에 2 집어넣으면 되니까 8, 3, 24 빼기 16 플러스 12 24에서 16 빼면 8 정답은 20이다. 됐죠? 자, 이제 18번입니다. 18번은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할 때 이 값을 구하시오 라는 질문이야. 별거 없죠. 첫 번째 여기 이 첫 번째 정보는 2 나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3은 30 얘가 40이니까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는 5가 되는 거지.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정보에서 시그마 AK는 방금 구했어. 5라고. 그리고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시그마 BK는 15가 되는 거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는 15가 된다. 됐어? 따라서 질문한 거 시그마 BK 더하기 5는 시그마 BK는 15고 시그마 5는 50이죠. 해서 정답은 65가 된다. 됐죠? 자, 이제 19번입니다. 19번은 곡선 y는 x 3승 마이너스 10 위의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에서의 접선과 곡선 y는 x 3승 플러스 k 위의 점 q에서의 접선이 일치한다. 양수 k 값을 구하시오 라는 질문이에요. 우선 접선을 구해 볼게요. 그러면 미분하면은 3x 제곱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기울기 12다. 그죠? 그래서 y는 12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18 해서 접선의 방정식은 12x 플러스 6 하고 구해지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 곡선도 도함수가 3x 제곱이지? 그럼 얘도 기울기가 12 나오려면 2하고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되는데 점 P가 이미 마이너스 2잖아. 됐죠? 그럼 끝났네. Q 알았어. Q는 X 좌표가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어차피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30이 되네. 그래서 점 Q는 2,30이다. 됐죠? 따라서 2,30을 대입하면 30은 8 더하기 K. 따라서 K는 2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20번입니다. 20번은 실수 t에 대해서 두 함수 fx, 여기 gx 보이죠? 이 fx하고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4점의 x 좌표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x1, 2, 3, 4라 하자. x4에서 x1을 빼면 5다. 닫힌 구간 x3에서 x4까지 fx, g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질문이야. 됐어? 자, 그러면 여기 그래프 보시면 여기 바깥 부분 있잖아.
보이죠? 여기 바깥 부분이 양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이,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여기 안쪽 그래프가 x제곱 마이너스 3이 음수니까, 그죠? 접어 올린 거잖아.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여기 y 절편이 3이 되고, 그리고 바깥쪽 그래프 여기가 3이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이제 gx 마이너스 x 플러스 t라는 그래프하고 만난 교점이 차례대로 x1, x2, x3, x4가 되는데, 결국 x1하고 x4는 누구? 여기 바깥쪽 그래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하고 교점이 되는 거지. 에이,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는 제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1하고 x4라는 거지. 그럼 두 근의 차가 5다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차 공식을 써서 구하든지, 아니면 양변 제곱해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 구하면 t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두 근의 차를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5니까 양변 제곱하면 13 플러스 4t는 25 해서 t는 3이다 하고 얻는 거지. 그러면 gx 그래프가 y 절편이 3, x 절편이 3이니까 이제 g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여기 3,0 지나고 0,3도 지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고 여기 0,3이 x3가 되고 여기 3,0이 x4가 된다라는 거지. 에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결국 x3에서 x4까지 넓이는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지, 여기. 됐죠? 그럼 이제 남은 작업은 이제 적분만 하시면 돼. 그래서 루트 3을 기준으로 두 군데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적분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0부터 루트 3까지는 직선에서 곡선을 빼면 되는데 가운데 곡선이니까 빼주면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루트 3에서 3까지는 직선에서 곡선 빼면 되는데 바깥 곡선이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dx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뭐 잔대가리 쓰지 말고 빨리빨리 적분해. 그래서 3분의 1 x 3승 플러스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되고 0부터 루트 3 뒤에 부분은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 2분의 1 x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지. 루트 3에서 3까지. 그럼 루트 3 집어넣으면 루트 3 더하기 2분의 3 플러스 뒤쪽은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9 플러스 6, 여기 6x죠? 됐어? 6 적분하니까 6x다. 그죠? 그럼 3, 6, 18. 루트 3 넣고 빼면 돼. 그러면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6 루트 3 이렇게 됐죠? 이제 정리만 하시면 돼. 루트 3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 루트 3이 되고 상수는 정리하면 2분의 3 죽고 9 플러스 2분의 9니까 2분의 27 짠!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시면 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P는 2분의 27이고 Q는 4가 되어서 이거 둘이 곱하래. P하고 Q.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은 54가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GX 그래프랑 FX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 잘 보시고 T가 3이라는 거 구해서 X3하고 X4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거 찾으시면 돼. 그리고 신나게 적분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됐지? 자, 이제 21번 문제입니다. 21번은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2에 x-m승 더하기 n 해서 지수함수하고 Y는 3x하고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대. 그림 보이죠? 만나는데 점 B를 지나고 Y는 3x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C 보이죠? 그리고 직선 CA가 X축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CA를 5대3으로 외분하는 점이 D가 된대. 그럼 5대3이니까 여기가 2대3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리고 삼각형 ABC 넓이가 20일 때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라 라는 질문이야. 됐죠? 그래서 우린 여기 점 A에서 X축에 이렇게 수선을 내려줘. 그러면 삼각형 DAH하고 DCO하고 닮음이잖아. 그죠? 3대2니까 DH 대 HO도 3대2가 되어서 H를 2T라고 잡아주면 점 D는 5T가 되는 거야. 5T,0. 그죠? 그럼 점 A는 Y는 3X 위의 점이니까 2T, 6T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AH 길이가 6T가 되잖아. 그럼 닮은 B가 3대 5잖아. 3대 5니까 3대 5는 6T 대 OC 해서 OC는 10T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점 C가 0,10T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직선이 Y는 3X하고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리고 Y 절편이 10T니까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Y는 3X하고 이 직선하고 교점이 점 B잖아. 그죠? 그래서 점 B 좌표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거야. 둘이 연립하면. 그래서 3분의 10X는 10T가 되니까 X 좌표는 3T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점 B는 3T, 9T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죠? 됐죠? 그래서 C하고 B 길이를 구할 수 있지. 3T, 9T랑 C 0,10T랑 거리를 구해주면 9T제곱에 T제곱이니까 10T제곱 루트 10T가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AB 길이도 구할 수 있지.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면은 T제곱에 얘도 루트 10T가 되는 거지. 얘도 뭐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죠? 그래서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가 문제에서 20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넓이를 이용해서 T를 찾아보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얘 넓이가
20이라고. 그러면 t제곱은 4가 되어서 t는 2가 되는 거야. 에이,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다 나왔잖아. 점 A는 4,12가 되고 점 B는 6,18이 되는 거지. 이 두 점이 지수함수 위의 점이잖아. 그래서 지수함수에다가 대입해줘. 6,18을 대입하면 y가 18이고 x가 6이니까 6-m 플러스 n이고 4,12도 대입하세요. 그럼 12는 2의 4-m승에 플러스 n 이렇게.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는 거지. 됐어. 둘이 빼주면 6은 n은 죽고 2의 6-m승 빼기 2의 4-m승 해서 양변에 2의 m승을 곱해주면 6 곱하기 2의 m승은 64 빼기 16 64에서 16 빼면 48 6으로 나누면 8 해서 m이 나오는 거지. m은 3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요 밑에 식에다가 대입하면 12는 m이 3이니까 2 플러스 n 해서 n은 10이다 하고 구하는 거지. 에이,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질문은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따라서 m 플러스 n은 1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지. 됐어? 좌표 점 잡아서 닮음 조금 쓰고 뭐 이렇게 하시면 찬찬히 구할 수 있다. 됐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천천히 계산하시면 돼. 됐지? 자, 이제 22번입니다. 22번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 fx가 있는데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gx를 이렇게 정의한 거지. 이때 gx 이꼴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t라 하자라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gx 이꼴 0니까 결국 fx-x는 ft-t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fx-x라는 함수를 내가 kx라고 하면 ft-t는 kt가 되니까 결국 무슨 말이야? y는 kx라는 4차 함수하고 y는 kt라는 상수 함수하고 교점의 개수를 ht라 하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 가나다 조건을 만족한다 라는 건데 우선 가 조건을 보면 t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ht 마이너스 h-1 이 극한값하고 t가 1로 갈 때 ht 마이너스 h1 이 극한값이 모두 2다 라는 거지. 결국 t가 마이너스 1하고 1로 간다라는 거야. 됐죠? 그랬을 때 우리는 4차 함수 gx 그래프 개형을 찾아봐야 되는데 뭐 가장 흔하고 안정적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인 대칭인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봐. 그죠? 이렇게 대칭인 그래프를 생각해 봐. 그러면 얘가 kx 그래프고 바로 fx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가로선이 kt가 되고 바로 ft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지. 됐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더라 라는 거지. 됐죠? 그러면 h-1은 교점의 개수가 2개다 라는 거야. 얘가 2개지. 그러면 t가 마1 우극한이나 마1 자극한이면 요 직선이 조금 올라가야 되잖아. 위로 조금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교점이 몇 개야? 4개가 되는 거지.
그럼 뭐 4 빼기 2 하니까 이렇게 2가 나오네. 1도 마찬가지죠.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이 함수가 지금 가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다라는 거야. 그죠? 만약에 얘가 아니면 또 다른 그래프 개형을 또 조사해 보셔야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나를 보시면 나는 0부터 알파까지 그냥 적분한 거랑 0부터 알파까지 넓이를 계산한 것이 같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x축 위에 있다는 소리잖아, 그래프가.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알파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값은 없다라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 알파가 음수니까 위끝 아래끝 자리 바꿔주면 마이너스가 생기지만 결국 양변에 또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결국 나는 알파부터 0까지 fx dx랑 알파부터 0까지 절대값 fx dx랑 같다를 만족하는 알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fx가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0이 여기 있으니까 0이 여기 있으니까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즉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냥 적분한 거나 넓이를 계산한 거나 같아지는 거지.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은 못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 조건에서 말하는 내용은 바로 f-1이 0이다 라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f-1이 0이기 때문에 x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이렇게 되고 f-1이 제로니까 결국 뭐 x가 마이너스 1일 때 1이 되는 거지. 즉 얘가 1이라는 거야. 1. 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fx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fx 마이너스 x랑 1이랑 빼주면, 그죠?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접하니까 최고차 개수 있고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fx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하고 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마지막 조건 다 조건은 이 정적분을 미분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미분해 보세요. 미분하면 fx 마이너스 kx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fx는 k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됐어?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이 f-루트2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fx식 만들었으니까 fx 그래프를 대충 그릴 수 있잖아.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럼 여기 0이 있어 가지고 y는 kx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여기 이렇게 접하는 거. 그죠? 이렇게 되면 fx가 kx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이때가 최대, 즉 이때 기울기가 f-루트2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이 바로 루트2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f-루트2가 얼마냐면 a 플러스 루트2 더하기 1이니까 여기 y 좌표가 a 플러스 루트2 더하기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 기울기가 루트2분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a 플러스 루트2 더하기 1 이렇게 기울기가 되고 이 기울기가 바로 누구하고 같아? f-루트2잖아.
그러면 f-루트 2는 fx를 미분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fx를 미분하면 2 내려오고 합성함수니까 안에 거 미분하고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f-루트 2는 x에다가 루트 2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4루트 2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4루트 2a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a 더하기 루트 2 플러스 1은 8a 플러스 루트 2에서 루트 2는 죽고 a가 얻어지는 거지. a는 아우 힘들어. 7분의 1이다 라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건 f6 값이니까 그래서 f6은 a가 7분의 1이니까 7분의 1에 6 집어넣으면 35의 제곱이고 그리고 플러스 7 해서 약분하면 5니까 5, 5, 25 175 더하기 7 해서 정답은 짠! 18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죠. 됐어? 어때? 4차함수 그래프 개형 찾고 식을 만들어주고 마지막 다 조건을 이용해서 최고차 계수가 7분의 1이다 하고 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2번이니까 뭐 나름대로 좀 난이도가 있죠, 그죠? 됐어? 다시 한번 정리해서 꼭 풀어보세요. 됐지? 자, 이제 선택, 확률과 통계 문제를 또 함께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바로바로 들어갈게요. 자, 들어와. 자, 23번 문제입니다. 23번은 다항식 x제곱 플러스 2의 6승의 전개식에서 x 8승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질문이야. 자, 그러면 이항정리니까 일반항을 쓰면 6c 아래 x제곱의 6-r승 2의 r승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정리 한번 하면 6c 아래 2의 r승 x의 12 빼기 2r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x 8승 개수를 물었으니까 r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 거지. 따라서 r은 2다 라는 거야. 그러므로 개수는 6c2에 2의 제곱 해서 6c2는 15 곱하기 4 해서 정답은 6c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24번입니다. 24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 D라 하자 내수 A, B, C, D의 곱이 27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질문인데 27의 배수가 되려면 3의 배수가 3개나 4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3이 3개 있어야 되니까 27이 되죠. 그래서 3의 배수가 3하고 6이잖아, 주사위 눈은. 그래서 3의 배수 눈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2, 3분의 1이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우리는 4번 중에 3번이나 또는 4번이 3의 배수가 나오면 되니까 독립시행의 확률. 그래서 4번 중에 3번 3분의 1에 3승 3분의 2 또는 4번 중에 4번 3분의 1에 4승 됐죠? 그래서 81분의 8 더하기 1 해서 81분의 9가 되니까 약분하면 9분의 1 해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25번입니다. 25번은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해서 1일 때 확률이 a이고 2일 때 a 플러스 b, 3일 때 b인데요. 어차피 확률의 총합은 1이잖아.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2a 더하기 2b가 1 해서 a 더하기 b는
2분의 1이다 하고 식 하나 얻으시면 되고, 그리고 2x제곱이 a 플러스 5잖아. 쟤는 별량 제곱의 평균이니까 x제곱에서 확률하고 곱해서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1, 1은 1, a, 그리고 2, 2는 4에 a 플러스 b, 3, 3은 9b 해서 얘가 a 플러스 5라는 거지. 그러면 정리 좀 해주면 4a 플러스 13b가 5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이 두 식을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a 대신에 2분의 1 마이너스 b를 넣자고. 그러면 a 대신에 2분의 1 마이너스 b를 대입해서 b를 구해주자고. 그러면 2 마이너스 4b 플러스 13b니까 9b, 얘가 5니까 b가 나오네. b는 3분의 1이다. 됐어? 그러면 a 더하기 b가 2분의 1이다 라는 사실로부터 a를 구할 수 있죠. a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질문은 b-a를 구하라 했으니까 b-a 해서 3분의 1이 6분의 2니까 정답은 6분의 1.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됐지? 자, 이제 26번입니다. 26번은 주머니 A에는 흰 공 1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데, 우선 주머니 A에서 1개의 공을 꺼내어 주머니 B에 넣는데, 그리고 주머니 B에서 3개의 공을 꺼내는 거야. 3개의 공을 꺼내서 주머니 B에서 꺼낸 3개의 공 중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써서 흰 공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구해가지고 전체에서 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래서 우선 A 주머니에서 흰 공을 꺼낼 때 첫 번째 흰 공을 꺼내면 3분의 1이 되고, 그러면 여기 흰 공이 이렇게 가게 되니까 7개에서 3개의 공을 꺼내겠죠? 3개를 꺼냈는데 흰 공 나오면 안 돼. 그래서 검은 공만 나와야 되니까 3C3에서 1이 되는 거지. 그럼 7C3은 7, 6, 5 해서 35, 3 곱하면 105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케이스는 검은 공을 꺼내는 거야. 그러면 3분의 2가 되고, 그럼 여기 검은 공이 딱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또 7개에서 공 3개를 뽑는데, 흰 공 나오면 안 되잖아요. 검은 공만 나와야 되니까 4C3이 되는 거지. 그래서 105분의 8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1번과 2번에 의해서 흰 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105분의 9가 되는 거지. 약분하면 3이고 3, 3은 9, 3, 5, 15. 35분의 3이 되니까 정답은 전체에서 빼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35분의 32. 됐죠? 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됐죠? 흰 공을 꺼냈을 때, 검은 공을 꺼냈을 때 이렇게 구별해서 차분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27번입니다. 27번은 숫자 0001122가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이웃하는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곱이 모두 1 이하가 되래. 됐어? 1 이하가 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됐어? 그러면 이웃하는 두 수의 곱이 1 이하가 돼야 되니까 이웃에서는 안 되는 수가 누구야? 그렇죠?
이웃해서는 안 되는 수가 여기 2, 2하고 1, 2가 이웃하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0이 3개니까 0을 기준으로 딱 세워두고 여기 빈자리 있잖아. 여기 빈자리에서 1, 2하고 2, 2가 이웃하면 안 돼. 그래서 2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 빈 곳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2가. 그죠? 그러면 2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4개 중에 2군데잖아. 그러면 남은 곳에 1하고 즉 1, 1이 2개가 들어갈 건데 1은 이렇게 2개가 함께 들어가도 되고 또는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도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4, 12는 6이니까 6, 3, 18 해서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야. 됐지? 자, 이제 28번입니다. 28번은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공을 임의로 한 개씩 5번 꺼내어 n번째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를 an이라 하지. 이때 ak가 k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이 3이다 라는 거지. 즉, 세 번째 꺼낸 공이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꺼낸 공은 1보다 커야 되는 거지. 두 번째 꺼낸 공도 2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꺼낸 공이 3보다 작거나 같더라라는 거야. 그럴 때 A1 더하기 A2가 A4 더하기 A5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조건부 확률이죠. 됐어? 자, 그러면 그냥 경우 나누어서 해. 첫 번째, 그럼 A3가 1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나온 공 있지. 두 번째 나온 공은 3이나 4나 5가 나와야 되잖아. 세 가지. 그럼 하나 썼지?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공은 2나 3이나 4가 나와야 되니까 세 가지. 그러면 남아있는 공 두 개가 A4, A5가 되면 되니까 2팩 해서 18 해서 18개. 두 번째 A3가 만약에 2가 나왔어. A3가 2가 나왔으면 A2 두 번째 나오는 공은 2보다 커야 되니까 3, 4, 5잖아. 세 가지. 하나 썼어. 그러면 A1 첫 번째 나오는 공은 3이나 4가 나와야 되니까 또 두 가지. 그리고 남아있는 공 두 개는 A4, A5가 가져가면 되니까 2팩 해서 12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A3가 만약에 3이면 또 A2는 그죠? A2는 4나 5가 나와야 되니까 두 가지. 그럼 A1은 2나 4가 나와야 되니까 두 가지. 그리고 남아있는 공은 또 둘이 가져가면 되니까 2팩 해서 8개. 그래서 3이 최소가 될 때가 언제냐면 38가지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 38개 중에서 누구 A1 더하기 A2가 A4 더하기 A5가 되는 경우를 계산해 보면 우선 첫 번째 A3가 1이 나왔을 땐 3, 4, 2, 5 이렇게 해야지 합이 같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A1, A2, A4, A5 했을 때 A3가 1인 경우 됐어? A3가 1인 경우는 A1이 2가 나오고 A2는 5가 나오고 A4는 3, 4 또는 4, 3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A1이 3인 경우 A2는 4가 나와야 되고 A5하고
A4, A5는 2, 5, 5, 2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됐어? 그리고 A1이 4가 나오면 A2는 3이고 나머지 2, 5, 5, 2 이렇게 되는 거지. A1이 5가 나오면 A2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둘레 6가지가 나오는 거야. 됐어? 자, 좀 지우고. 그러면 이제 A3가 2인 경우는 남아있는 공이 2개 더해서 같아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A3가 3이 나왔을 때 같아지려면 1, 5, 4, 2. 그죠? 이렇게 하면 같아지잖아. 그래서 A1이 2일 때 A2는 4. 그러면 나머지는 1, 5, 5, 1. A1이 4면 A2는 2가 나와야 되니까 안 되는 거지. A1이 5면 A2는 1이 나와야 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2개밖에 없어. 그래서 A1, A2 합과 A4, A5 합이 같아지는 경우는 8개가 있는 거지. 그러므로 총 38개 중에서 8개가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19분의 4 해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지. 됐죠? 자, 이제 29번 문제입니다. 29번은 두 연속 확률 변수 x와 y가 갖는 값의 범위는 0에서 4까지 그리고 또 y도 0에서 4까지 x와 y의 확률 밀도 함수는 각각 fx, gx인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건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림이다 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확률 변수 y의 확률 밀도 함수 gx는 닫힌 구간 0, 4에서 연속이고 0에서 4까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한대. 됐어? 이때 아마 우리 보고 확률 밀도 함수 gx를 구해달라라는 요구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확률 변수 x와 y가 다음 조건 가나를 만족하는데 질문 확률 밀도 함수 gx 그죠? gx가 0에서 5a까지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질문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식에서 gx-fx, gx-a가 제로가 되니까 결국 gx는 fx이거나 또는 gx는 a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gx, 확률 밀도 함수 gx는 fx를 그대로 따르거나 아니면 상수 함수 a다 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가 조건과 나 조건 보시면 0과 1에서 확률은 어차피 넓이잖아, 그지? 그래서 0과 1에서 넓이가 작다라는 거지, gx가. 그리고 3하고 4에서도 넓이가 작다라는 거야. 그러면 0하고 1에서 넓이가 이 그림 보시면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이 넓이가 4분의 1이야. 여기도 4분의 1이고. 그죠? 그리고 fx는 어차피 여기 전체 넓이가 1이다라는 거야. 그죠? 우리 gx도 넓이가 1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넓이가 4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거지. 얘도 넓이가 4분의 1이고 얘도 넓이가 4분의 1이야. 그러면 우리가 gx 그래프를 그려볼 때 어차피 1부는 fx를 따라가잖아. 그래서 상수함수로 이렇게 시작하다가 fx를 이렇게 따라가면 면적이 작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fx를 따라가다가 그리고 상수함수가 쭉 되다가 여기서 다시 또 fx를 따라간다. 이런 식이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또는 이렇게 가다가 상수 가다가 또 fx 따라가고 이러면 얘가 넓이가 1이 안 될 수 있는 거지. 면적이 작아지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결국 정상적인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되려면
이렇게 fx를 따라가다가 상수함수가 돼야지. 그래야지 넓이가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다시 fx를 따라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판타지적으로 생각하지 마. 가장 정상적인 생각을 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넓이가 또 1이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fx를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면 면적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생각을 하시면 돼. 이런 그림이면 가능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이 점 있잖아. 그러니까 즉 여기 이 점 있잖아. 여기 이 점이 요 직선이 y는 2분의 1x이기 때문에 여기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거지. 상수함수가 a니까 여기가 a란 말이야. 따라서 여기 좌표가 2a가 되는 거지. 그러면 오른쪽도 마찬가지니까 여기가 4-2a가 되겠지. 됐죠? 자, 그러면 면적이 1이다 라는 거를 써서 a를 찾으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삼각형 넓이 두 개에 가운데 직사각형 넓이를 더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삼각형 넓이에다가 여기 삼각형 넓이 두 개, 그리고 가운데 여기 직사각형 넓이 더하면 넓이가 1이다 해서 a를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삼각형 넓이가 a제곱이잖아. 여기 a제곱이고 오른쪽도 a제곱이고. 그죠? 그래서 넓이를 구해보면 삼각형 넓이 a제곱 두 개에다가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가 4-4a, 세로가 a. 그래서 가로가 4-4a, 세로가 a. 이 면적이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2a 제곱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0 해서 a를 찾으시면 돼. 근해 공식으로.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 제곱 빼기 ac 하니까 2가 되는 거죠. 2 이렇게. 그런데 a는 0하고 2분의 1 사이에 있으니까 누구? 마이너스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야. 됐죠? 그러면 질문은 마지막 0에서 5a까지 면적을 구해달라며, 그러면 5a를 잠시 구해보면 2분의 10 마이너스 5 루트 2가 되고, 루트 2가 1.4 정도? 5 곱하면 7 정도? 그리고 10에서 7 빼니까 뭐 3 정도? 2로 나누니까 1.5 정도니까 결국 5a는 어디 있는 거야? 5a는 대충 이쯤 있는 거지,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0부터 5a까지 넓이를 구해보면 삼각형 넓이 a제곱에다가 사각형 넓이가 가로가 3a, 세로가 a니까 3a 제곱해서 결국 정답은, 그렇지, 결국 정답은 4a 제곱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4a 제곱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4 곱하기 a를 제곱하시면 돼. 4분의 제곱하시면 2는 4, 2, 6 마이너스 4 루트 2. 4는 날아가고 6 마이너스 4 루트 2. 됐죠? 그래서 P는 6이고 Q는 4니까 P 곱하기 Q는 6, 4, 24. 짠! 해서 정답은 24 하고 얻으시면 되는 거지. 조금 새로운 유형의 문제 같아요. 그죠? 요런 거 잘 여러분들이 최근에 못 만나봤잖아. 괜찮지? 그죠?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집중력 잃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자, 마지막 문제 30번은 집합x가 1, 2, 3, 4, 5, 6, 7인데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질문이야. 우선 가하 조건 보시면 f7에서 f1을 빼면 3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1로 가면 4가 돼야 되고 2로 가면 5가 돼야 되고 3이면 6이고 4면 7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네 가지를 조사하니까 좀 문제가 좀 길어진다고. 됐어? 집중력 잃지 말고 좀 잘 해주세요. 됐지? 그리고 나 조건을 보면 나 조건은 5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대. 그럼 1부터 5까지 차곡차곡 넣어봐. 그러면 1은 3보다 작거나 같고 2는 4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3 집어넣으면 5가 되고 4 집어넣으면 6이 되고 그리고 5 집어넣으면 이렇게. 자, 그래서 나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야? 1357, 246 얘네들은 대소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등호까지 있으니까 중복조합이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리고 다 조건은 여기 시그마 풀어봐. F1 더하기 F3 더하기 F5 더하기 F7 얘가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지. 왜? 자연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앞쪽에 절대값 F2-F1도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따져보자고. 자,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자, 첫 번째 경우는 1이 1로 가고 7이 4로 가는 경우야. 그럼 1이 1로 가고 7이 4로 갔으니까 합이 5죠. 그러면 3의 배수가 되려면 합이 4거나 7이거나 10이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3은 1, 5는 3 가능하고 1, 6 안 되는 거죠. 대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2면 2 이렇게 가능하고 2, 5 안 되고 3이면 4 됐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3가지가 나오는 거야. 3가지. 그래서 1357의 대응은 3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지. 자, 이제 246이 대응하면 되잖아. 246 여기 2, 4, 6이 대응하면 돼 이제. 근데 지금 현재 1이 1로 갔으니까 2가 갈 수 있는 곳은 4하고 7이다 라는 거야. 됐죠? 그러면 2가 4로 가잖아. 2가 4로 가면 4하고 6은 4, 5, 6, 7로 가면 되니까 4H2가 될 것이고 2가 만약에 7로 가잖아. 2가 이렇게 7로 가면 4하고 6은 모두 7로 가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4H2는 5C이니까 10, 11, 33이다 하고 첫 번째 경우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 적어 놓을게. 첫 번째 경우는 33개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 빨리 또 빨랑빨랑 조사해 보자고. 자, 두 번째 경우는 1이 2로 가면 7은 5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1이 지금 2로 갔고 7이 5로 갔어. 그럼 합이 7이니까 3의 배수가 되려면 합이 2나 5나 8이나 11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그래서 3이 2고 5가 3이다. 가능하죠? 그리고 2, 6 안 되는 거고 3이면 5 가능하지? 3, 8 안 되고
4면 가능한가? 4면 4. 됐죠? 또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3가지가 나오는 거지. 됐어? 자, 이 3가지에 대해서 이제 또 2, 4, 6을 또 대응시켜 봐야지. 그럼 지금 현재 1이 2로 갔잖아. 그러면 F2는 5가 가능한 거지. 5 말고는 없죠. 그죠? 5 말고는 없네. 5밖에 없네. 그래서 2가 5로 가는 거지. 2가 5로 가니까 4하고 6은 5, 6, 7로 가잖아. 그죠? 그래서 3H2 해서 3H2는 4C이니까 6, 3, 18 해서 두 번째 경우는 18개다 하고 구하는 거지. 에이,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경우를 또 보자고. 세 번째 경우는 1이 3으로 가고 7이 6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1이 3으로 갔고 7이 6으로 갔으니까 합이 9죠. 합이 9니까 합이 3의 배수가 되려면 3, 6, 9, 12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네. 그래서 3이 3으로 가면 5도 3이고 36 가능하죠? 36. 그리고 4로 가면 5가 가능하고 47 안되고 5면 7 안되고 5 안되네. 6이면 6이 가능한 거지. 이렇게 세 번째 경우는 4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야. 1, 3, 5, 7 대응이.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1이 3으로 갔으니까 2가 갈 수 있는 곳은 6. 그죠? 6밖에 없죠?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됐어? 그래서 2는 무조건 6으로 밖에 못 가는 거야. 그러면 4하고 6이 갈 수 있는 것은 6하고 7이니까 2H2가 되는 거지. 2H2는 3C이니까 3, 4, 12 해서 세 번째 경우는 12가지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거야. 됐죠? 다 됐어 이제. 이제 마지막이야. 힘내자. 자, 마지막은 이제 1이 4로 가는 경우 7은 7로 가는 거지. 그래서 1이 4로 가고 7이 7. 그럼 합이 11이니까 합이 3의 배수가 되려면 합이 1이거나 4거나 7이거나 10이거나 13이거나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3은 4일 때 6이 가능하지. 됐어? 그리고 4, 9 안되고 그럼 5면 5가 가능하고 6이면 없죠. 7 있네요. 6, 7 이렇게. 됐어? 7이면 가능한가? 다음 16이니까 7이면 안되죠. 그죠? 7, 7.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3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3가지 경우. 됐어? 그러면 1이 4로 갔으니까 2는 가능한 게 1 가능하고 7 가능한 거지. 그럼 2가 만약에 1로 갔어. 2가 1로 갔으면 4하고 6은 1, 2, 3, 4, 5, 6, 7로 갈 수 있으니까 7H2가 되고 2가 만약에 7로 가면 4하고 6은 또 모두 7로 가야 되니까 한 가지가 되는 거지. 7H2는 8C2죠. 8C2가 87, 28, 29. 29 곱하기 3이니까 39, 27, 87 해서 네 번째 경우는 87가지가 되는 거지. 짠! 됐어. 따라서 그래서 경우의 수는 33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18개, 세 번째 경우 12개, 네 번째 경우 87 해서 요거들이 더하면 30, 63이니까 150개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지. 와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경우 찬찬히 조사하시고, 기니까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잃을 수 있어. 항상 집중력 유지해 주시고. 됐죠? 자, 수고하셨습니다.